핵심은 교실 밖 영어입니다. 이 유형의 진짜 가치는 생활 영어의 밀도입니다. 발의 모양이란 아이의 성향과 현재 영어 수준을 말합니다. 영어 캠프를 검색하면 수백 개의 프로그램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주짜리 캠프 비용이 200만 원인 곳도 있고 800만 원인 곳도 있습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다 같은 영어 캠프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커리큘럼을 비교해보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곳은 하루 종일 말 타고 수영하는데 영어 캠프라 하고 어떤 곳은 로봇을 만드는데 영어 캠프라 합니다. 실제로 해외 교육기관이 분류한 영어 캠프 유형은 최소 5가지입니다. 하루만 다니는 통학형이 있고 학교에서 먹고 자는 기숙형이 있습니다. 영어 수업이 중심인 곳이 있고 과학이나 코딩 프로젝트가 중심인 곳도 있습니다. 목적도 구조도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들이 같은 이름 아래 섞여 있는 겁니다. 운동화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마라토나, 등산화, 축구화는 모두 운동화지만 용도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발이 아프죠. 영어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 발에 맞는 운동화를 고르려면 먼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캠프 유형을 운동화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능 운동화입니다. 승마, 수영, 미술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루 단위로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캠프 안내에서 멀티 액티비티 데이 캠프라고 적혀 있으면 이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등산화입니다. 영국 전통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영어 환경에 잠기는 캠프입니다. 브리티시 서머 레지덴셜 캠프라고 불립니다. 세 번째는 축구화처럼 특수 목적에 맞춘 캠프입니다.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합쳐서 영어로 줄이면 스팀이 됩니다. 이 5분야를 융합한 프로젝트를 영어로 수행하는 캠프입니다. 네 번째는 농구화입니다. 다양한 활동과 기숙 생활을 동시에 제공하는 멀티 액티비티 레지덴셜 캠프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마라토나입니다. 오직 영어 실력 향상에만 집중하는 잉글리시 랭귀지 데이 캠프입니다. 같은 운동화라도 밑창 두께와 쿠션이 다르듯 같은 영어 캠프라도 수업 비중, 숙박 여부, 활동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각 운동화의 밑창을 하나씩 뒤집어 보겠습니다. 영어 캠프라고 하면 대부분 교실에 앉아서 수업 듣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 유형은 다릅니다. 하루 일정의 절반 이상이 승마, 카약, 연극, 요리 같은 체험 활동으로 채워집니다. 영어 수업 시간은 전체의 30% 안팎, 대략 하루 2시간 정도입니다. 캠프 소개에 와이드 레인지 오브 액티비티즈라는 표현이 보이면 이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교실 밖 영어입니다. 아이가 카약을 타면서 강사에게 방향을 물어보고 요리 시간에 재료 이름을 영어로 말하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영국 교육시험 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체험 기반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교실 수업만 받은 아이들보다 일상회화 자신감이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이 운동화는 어떤 발에 맞을까요? 해외 캠프가 처음이라 부담 없이 시작하고 싶은 아이,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 이것저것 해보는 걸 좋아하는 아이에게 잘 맞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려서 기숙이 걱정되는 6살에서 8살 사이 아이에게 입문용으로 좋습니다. 부모가 함께 현지에 체류하면서 아이만 캠프에 보내는 가족 여행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학형이기 때문에 비용도 기숙형 대비 절반 수준인 2주 기준 약 160만에서 300만 원 선입니다. 다만 오후에 숙소로 돌아오면 영어 노출이 끊긴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숙 캠프를 보내면 아이가 외롭지 않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기숙 캠프에 도착한 첫날, 아이들은 대부분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영국식 기숙 캠프는 전통 기숙학교가 여름 방학 동안 시설을 캠프로 개방하는 형태입니다. 캠프 홈페이지에서 보딩 스쿨 서머 프로그램이나 레지덴셜 잉글리시 서머 스쿨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 유형입니다. 아침 기상부터 저녁 자유시간까지 하루 12시간 이상 영어 환경에 머무릅니다. 수업은 오전에 집중되고 오후에는 스포츠와 문화활동, 저녁에는 영화 상영이나 재능 발표 같은 사교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이 유형의 진짜 가치는 생활 영어의 밀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기숙사 룸메이트와 칫솔 위치를 정하는 것도 영어, 축구팀을 나누는 것도 영어입니다. 독립심이 어느 정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아이 또는 영국 기숙학교 진학을 미리 체험해보고 싶은 아이에게 맞는 신발입니다. 초등 고학년인 10살 이상부터 권장합니다.
2주 기준 비용은 약 400만에서 700만 원 사이입니다. 만능 운동화가 가볍게 뛰어다니기 좋은 신발이라면 등산화는 무겁지만 험한 길에서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입니다. 영어도 배우고 코딩도 배우면 일석이조 아닌가요? 이렇게 기대해서 스팀 캠프를 선택하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영어 캠프가 아니라 영어로 하는 프로젝트 캠프입니다. 마라톤을 뛸 건데 축구화를 사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스팀이라는 이름이 낯선 분이 계실 겁니다. 과학의 S, 기술의 T, 공학의 E, 예술의 A, 수학의 M. 이 5단어의 첫 글자를 모은 겁니다. 비슷한 말로 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예술을 더해서 창의적 사고까지 융합한 것이 스팀입니다. 이 캠프에서는 로봇 제작, 앱 개발, 영상 편집, 환경 실험 같은 프로젝트를 팀으로 수행합니다. 2주에서 4주 동안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핵심이고 영어는 의사소통 도구로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에서 전통 수업 학생들보다 체감할 수 있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운동화가 맞는 발은 분명합니다. 과학이나 코딩에 관심이 뚜렷한 아이, 교실에 앉아서 수업 듣는 형식에 흥미를 잃은 아이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참여하려면 기초 영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초등 고학년 이상이 적합하고 비용은 프로그램에 따라 2주 기준 약 300만에서 6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네 번째 유형인 복합활동 기숙형 캠프는 만능 운동화의 다양한 활동과 등산화의 기숙생활을 합친 형태입니다. 낮에는 수영, 양궁, 연극 같은 활동을 하고 밤에는 기숙사에서 또래 친구들과 생활합니다. 캠프 안내에 레지덴셜과 멀티 액티비티가 함께 적혀 있으면 이 유형입니다. 활동의 폭은 넓지만 영어 수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루 한두 시간 정도입니다. 에너지가 넘쳐서 하루 종일 움직이고 싶어하는 아이, 영어 실력보다 자립심과 사회성을 먼저 키우고 싶은 아이에게 맞는 신발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부대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입에 붙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기숙형이므로 2주 기준 약 350만에서 600만 원 수준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마라톤화에 해당하는 영어 집중 통학형 캠프는 말 그대로 영어 수업이 전부입니다. 하루 4-5시간씩 문법, 회화, 독해, 작문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캠프 소개에 인텐시브 잉글리시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 유형입니다. 레벨 테스트를 거쳐 반을 나누고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체험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영어 기초를 빠르게 잡아야 하는 아이 또는 영어 시험 대비가 필요한 아이에게 맞습니다. 비용은 5 유형 중 가장 낮은 편으로 2주 기준 약 100만에서 200만 원 선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도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뭘 신겨야 하죠?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5가지 운동화의 특징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화 카탈로그만 열심히 비교하고 정작 아이의 발을 보지 않는 겁니다. 발의 모양이란 아이의 성향과 현재 영어 수준을 말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쉽게 위축되는 아이에게 기숙형 캠프를 보내면 영어가 늘기 전에 캠프 자체가 싫어집니다. 반대로 이미 영어 기초가 탄탄한 아이를 영어 집중 캠프에 보내면 아는 내용을 반복하며 지루해합니다. 과학에 푹 빠져있는 아이를 체험 위주 통학형 캠프에 보내면 하고 싶은 걸 깊이 못 파서 불만이 쌓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를 하루 5시간 교실 수업에 앉혀두면 캠프가 아니라 학원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새 친구를 만나면 먼저 말을 거는 편인가요? 아니면 한참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가는 편인가요? 혼자 놀아도 괜찮은 아이인가요? 아니면 누군가 옆에 있어야 안심하는 아이인가요? 뭔가 만들고 실험하는 걸 좋아하나요? 아니면 책 읽고 글 쓰는 걸 더 편안해하나요? 이 질문의 답이 운동화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캠프의 별점이나 비용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발 모양에서 시작하면 맞는 신발은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어 캠프 비용이 200만 원인 곳과 800만 원인 곳,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능 운동화와 등산화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체험 중심 통학형은 처음 해외를 경험하는 어린 아이에게 부담 없는 입문용 운동화입니다. 영국식 기숙 캠프는 영어 환경에 깊이 잠기고 싶은 아이를 위한 등산화입니다. 스팀 캠프는 영어를 도구로 쓰며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아이의 축구화입니다. 복합활동 기숙형은 자립심과 영어를 동시에 경험하려는 아이의 농구화이고 영어 집중형은 실력 향상에만 집중하는 마라토나입니다. 운동화가 달라도 아이가 달려가는 방향은 같습니다. 세상은 넓고 나는 거기서도 괜찮다는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영어 점수가 몇 점 올랐느냐보다 낯선 곳에서 스스로 한 발을 내디뎌 본 기억이 아이에게 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은 이미 아이의 발 모양을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좋은 부모의 출발점입니다. 댓글로 우리 아이 성향을 한 줄로 적어주세요. 어떤 운동화가 맞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